네, 안녕하십니까. 게릴라 방송입니다. 오늘도 또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시작하자마자 와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반중 유튜버 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승훈이 나올 건데, 뭐 이제 나오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광고하고,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 소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어디 보자. 제가 하도 맨날 댓글을 읽어준 남자라고 해놓고도 안 읽어갖고 조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멸중국. 아름다운 소리죠. 네. 요즘 계속 중국이 지금 홍콩 때문에 시달리고 있죠. 네. 제가 머리를 염색하는 게 더 낫다고요? 그거 당연하죠. 나이 들어 보이는 것보다 젊어 보이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네. 맞습니다. 천문 영화 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천문 얘기 조금 하려고 했는데, 예, 본격적인 건 금요일 날 할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일단, 우리 반중 유튜버 꿀와의 만날 꿀승훈 편이고요. 일단 우리 ARS, PPT가 됐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ARS에도 요즘 이제 바꿔서 해피 나눔 같은 게 자꾸 에러가 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약간 좀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죠, 또 제가. 예. 그랬고, 그 다음 이제 국익 늑대 티셔츠. 예, 저희가 오늘 회색을 또 입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많은 구매 바라고, 그 다음에 저희 또 그 새벽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당원 가입, 당비도 많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우리 10만 양병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점점 다가오는 이 중국의 침략에 맞서서 저희가 10만 양병을 해놓지 않는다면은 과거 임진왜란 때처럼 우리가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중 인사 10만 양병을 지금부터 미리 해야 되니까 이쪽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천문을 봤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고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레이트 게임 때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작가가, 제 천문 관련 영상을 봤나 봐요.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거 컨셉이 정말 똑같이 탁탁 나오는지. 왜냐면은 그 역사를 하면서 천문을 이야기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보면 천문학은 천문학, 역사학은 역사학이에요. 또 천문도 동양 천문, 서양 천문. 막 이런 식으로 나뉘어갖고 자기 분야만 하는데, 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 천문을 삽입해서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저는 장영실이가 몽골인이나 투르크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천민 출신인데 천민인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귀족들이 노비로 잡혀서 여러 군데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천민이었다고 해서 하질 않아요. 왜냐? 여러분 천민이 어떻게 천문학을 합니까? 그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국에 온 아프리카 난민인데 갑자기 나노 테크놀로지로 반도체를 만들었다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 사람 전혀 뭐였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천문 관측 기구를 만들려면요, 일단 첫째 한자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책을 읽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노비가 책을 읽지? 그리고 천문 관측 기구는 또 어떻게 만들어내? 그게 여러분 노비가 그냥 홈 하고 만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할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세종대왕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원나라의 멸망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맵소프트에서 세계 지도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지도를 보내드렸는데, 이제 또 세계 지도를 보면서 또 한번 또 땅 따먹기를 또 연구해야죠. 예. 나중에 설치가 되면 그거 해놓고 그레이트 게임 때도 좀 써먹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친구가 저번에 방송 중에 들어와가지고 문자 보내갖고 답변을 보냈더니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문장을 보니까 남자인 것 같아. 예. 처음엔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남자야. 근데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주 여기 보면은 셀레메스즈 바라고 한 거 봤을 때 얘는 남부 카자흐인이에요. 예, 북부 카자흐인이었으면 셀레메스즈인데. 예, 근데 뭐 어쨌든 김정민 형님, 저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민족은 카자흐이고
중국에서 온 카자크인입니다. 이름은 뭐고 지금은 알마타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기 그 알마티의 그 시민으로 살고 있고 야근이 그러니까 원래 중국계 카자흐계 중국인이었다가 지금 카자흐스탄을 기여한, 즉 쉽게 말해서 오랄만이라는 소리고. 근데 제가 만든 방송을 매일 본대요. 왜 그럴까? 공안인가? 그래가지고 뭐 조금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가장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오시게 되면은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선생님과 만나게 된다면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랬고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탈북자 단체 그거를 그쪽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요 신문 기사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 여러분 찾기 정말 힘듭니다. 이거 신문 기사가 잘 안 찾아져요. 이상하게도 정확하게 그 단어를 쳐야지 조그만 삑사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 기사가 순위가 저 뒤로 밀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중국 비판하는 기사만 나왔다면요, 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문화 찬양 뭐 이런 거 중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냐 전부 앞쪽으로 나와. 근데 중국에 대해 비판하는 것들은 저 뒤로 밀리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이 기사도 요즘 최근에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찾기가 힘들어. 근데 어쨌든 이쪽 사람을 저희가 섭외해서 찾았어요. 누가 도대체 피해자인지, 그리고 이런 사실이 정말 존재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있었던 일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도 있고 해서 조만간 만날 겁니다. 네, 조만간 만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나기보다는 이쪽 사람들을, 이쪽 단체들을 먼저 만나서 저 인사도 좀 하고 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했어요. 괜히 또 거기 가서 또 무슨 무슨 국회의원처럼 가서 뭐 후원금 전달하고 사진 찍고 이런 거는 폼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 탈북단체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던가 그다음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먼저 사전에 듣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만나려고 일부러 그런 절차를 좀 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뭐 위치 다 알아요. 어디든지 병원에 입원할지가 다 알고 있는데도 연락처까지 다 알아도 일부러 안 했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쪽 사람들하고도 그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유대관계, 그 다음에 또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쪽 바닥에도 예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에는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다 해놨으니까 가서 만날 거고. 그래서 그 장소를 갔죠. 했는데 여기도 갔더니 또 그 영어로 많이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 덕택에 그런지 몰라도 서양 사람들이 많이 멈춰서 봅니다. 왜냐면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해서 쭉 써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진도 찍고 많이 그랬는데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 가셔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도 가서 시진핑은 살인 깡패 김정은을 도우지 말라. 어떤 분이 또 이거 갖고 도우지 말라고 써 있다고 또 북한 어쩌고 하던데, 이 사람들 탈북자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돕지 말라라고 안 쓰고 도우지 말라 했다 해서 뭐라고 문제 삼지 마십시오. 아니 북한에서 온 사람이 그럼 북한말 하지 뭐 그러면 한국말 하겠습니까? 예,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그쪽 단체에 있는 것이고, 여기 가시면은 이 사람들이, 이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슬로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비판 내용이 거의 한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 서울청사 앞에서 찍은 겁니다. 예. 예, 도우지 말라. 저도 북한에서는 도우지 말라라는 것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린 당연히 돕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도 보고 노란색으로 막 써 있잖아요. 시진핑은 탈북 여성 강제 북송 중단하라,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뭐 지하교회 성도들의 뭐 절규를 들으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지금 많이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종교 탄압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렇죠. 노예 해방 전쟁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간 다음에 물론 그분 병문안도 갈 거지만은 이쪽 탈북 단체를 좀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반중을 하는 탈북 단체는
아마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분들 혼자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많이 좀 홍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봐서 아는 게 많아요. 제가 원래 고대사 연구를 할 때 중국 만주를 왔다 갔다 자주 했거든요. 단동, 지반, 하얼빈, 그 다음에 그 랴오닝, 그러니까 요녕이죠. 이런 데 왔다 갔다 자주 했었어요. 광개토대학릉도 한 3번인가 갔다 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봤던 게 뭐냐면은 인신매매. 예, 탈북자들 인신매매하는 거 많이 봤어요. 뭐 봐도 도울 수는 없어요, 제가. 근데 그 당시에 뭐 저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내가 거기 잘못 끼어들었다 나까지 작살나라고 도울 수가 없죠. 뻔히 보면서도.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정상적인 탈북자들은요,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탈북자. 굉장히 부드럽게 탈북해온 사람들은 좀 의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왔지? 하고. 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원래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날 방송을 찍잖아요. 항상 9시에. 근데 이날은, 수요일 날 원래 9시에 방송을 찍으려 했더니, 그럼 너무 어두워요. 제가 이쪽 장소로 직접 가서 방송을 찍을 생각입니다. 직접 가서 찍을 생각인데, 그럼 너무 날씨가 어둡고, 그리고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상의한 결과 한 3시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 그래서 이날만큼은 오후 3시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해서 해가 지기 직전인 한 6시쯤까지만 방송을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게릴라 방송은 이 반중을 하는 탈북자 단체, 그 탈북민 단체 그 집회 장소 안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고요. 위치는 여기입니다. 예. 광화문 건너자마자 서울정부청사 있죠? 아까 제가 사진에서 이렇게 피켓팅 하던데 그 장소예요. 그 입구에서 저희가 할 거고, 장소가 협소하니까 뭐 굳이 오지는 마십시오. 예, 오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가끔씩 지나다니시면서 응원의 메시지만 거기 분들에게 좀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은 여기 상시로 지금 거기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방송 안 찍어가도 거기 늘 계시거든요. 그냥 이쪽에 그분들 계시니까 많이 격려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게끔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탈북민들은요, 굉장히 중국 사람들한테 그 차별을 많이 당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이게 2013년, 저는 2012년 정도에도 그 중국 단동을 갔어요. 단동이 어디냐면은 지도로 보여주면 되겠구나. 지도로 단동이 어디냐면은, 참고로 단동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여기 나오네. 단동. 여기 단동이에요. 인천에서 배를 타면은 단동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 여기 철교 하나 보이시죠? 이게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철교입니다. 저 철교를 통해서 북한하고 중국이 서로 교류를 해요. 예, 교류를 하는데, 이 단동 쪽에서도 가끔씩 보면 이렇게 물수위가 얕으면서 중국하고 거의 붙을 정도로 되는 지역이 가끔씩 있어요. 강을 따라가면. 제가 갔던 중국 지반은 또 어디냐?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지반. 여기구나. 그치. 이 지반에서도 여기가 좁은 데가 있어요. 좁은 데. 여기 건너가려면 건너갈 수도 있어. 예. 여기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여기도 있네요. 가까운데. 좀 깊긴 하지만. 그래갖고 제가 여기 고구려 역사 유적지, 여기 가면 광개토대학릉, 장성릉 여기 다 있거든요. 광개토대학릉 이쪽에 있었나? 이거 아니었나? 이거 장성릉인가? 잘 안 보이네.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거 무덤들이 쫙 있는데, 이거 무덤 보러 갔을 때에도 이 압록강 이쪽 주변에 딱 있으면은 그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막 안녕하세요 하고 소리치면은 북한 애들이 막 승질내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동물의 원숭이 취급하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생각했나 보지.
그냥 저는 반갑다고 인사한 건데 하여튼 그 정도로 가까운데 하여튼 그 얕은 지역을 통해서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브로커들을 조선족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면 중국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하니까. 그러면서 많은 나쁜 짓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예, 온갖 일이 여기서 다 일어납니다. 거의 뭐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 몇몇 탈북자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지금 제가 교회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이쪽에 계신 그 목사님들은 이 사람들 탈출시키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이제 가끔 재수 없으면 이제 북한에서 잡혀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출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상당히. 특히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사람이 아니죠.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리고 한국으로나 오면 정말 운이 좋지 재수 없으면은 한국으로 못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야. 이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조명을 왜 못 받는지 몰라 이런 것들이. 나는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친중화 때문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탈북한 여자들 중에 얼굴 좀 반만하다, 몸매 좀 괜찮고 그러면 이거 중국의 남자들한테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당하고.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 국적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 한류가 전 세계에 많이 퍼졌다는 거. 한류 때문에 또 북한 여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애용한다? 선호한다?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요. 예. 남한은 힘드니까 북한 여자를 대신 대용으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북한 여성들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 여성 인권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난 더욱더 놀라워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불법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맨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간의 통일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네들이 민족이라 부르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이중성이죠. 얘네들 그래서 인권 존중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인권이 아니라 그냥 돈입니다. 돈. 돈만 벌 수 있으면 안 해요. 사실 그래서 환경단체나 인권단체들은요. 초기에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돈 주면은 말 안 하고 돈 안 주는 단체에 가서 뭐 환경 문제가 있다는 거, 인권 문제가 있다 이런 헛소리 하지 얘들 인권단체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붙잡힌 탈북민 13명, 미국 도움으로 피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인권단체들은 북한 탈북민들을 안 도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맨날 인권 저쪽 하는 애들은 정작 정상적인 루트로 탈출해온 정상적인 루트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진짜 탈출의 목적으로 북한이 싫어서 탈출한 탈북민들은 안 돕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온 사람들 돌려보내기까지 해버렸죠. 이 짓을 한다고.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반인권 미제국주의자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쟤네들이 하는 프로파간다가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응? 맨날 남북 통일에 반대는 북한이 미국이 한다 어쩌고 하면서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일수록 진짜 북한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라던가 도움의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 예. 돌아가면 당연히 죽죠. 네, 죽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마친 예측 중에 하나죠. 겨울에 전염병 돈다. 그렇죠? 네. 겨울에 전염병이 돌 것이라 그랬는데 돌기 시작하네요. 아이고 기분 좋아라. 중국에서 이제 원인 모를 폐렴. 이것도 제가 맞히지 않았어요? 겨울에 호흡기 관련된 전염병이 돌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 겨울에 호흡기랑 관련된 폐렴이.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대로 일어났죠. 지금. 네. 오늘 제 친구가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형님 그거 말했던 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고. 제 친구가 주식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 관련 주를 샀어요. 돈 좀 벌겠다 걔 또. 예. 하여튼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이게
한 달 뒤에 설날이 옵니다. 중추절. 그러면은 중국 북경이나 상하이 도시에서 폐렴이 있는 환자들이 자기 고향을 가게 되면 지방까지 확산될 거예요. 그거 못 막겠죠, 중국? 그러니까 중국 전 지역이 바로 이러한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릴 겁니다. 몇 명이 죽을지는 전 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다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지난 4월쯤에는 한국에서 아니지. 2월이니까 3월이구나. 3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병이 꽤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병이. 왜 그러느냐? 중국에 갔던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테니까. 지금 설날이 되면 이제 저 중국을 가버리거든요. 중국 가다 다시 들어올 거란 말이야. 보통 중국 가면 한 15일 정도 휴가를 받거든요. 그럼 가서 놀고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한 3월 중순쯤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3월 중순쯤에는 중국발 전염병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를 잘 막아야 될 텐데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불법 외국인이라든가 난민,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그 외국인들을 거의 뭐 무비자로 마구마구 받아들이게 해서 우리나라를 완전 방역이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화벽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얼마큼 우리나라가 이번 전염병을 잘 막을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이 한국에 이번에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3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모르는 구석에서 퍼질 수도 있지만 3월 달에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3월 중순에는. 네. 아, 요즘 감기 오래 가요? 맞습니다. 이거. 백신 맞아도 걸린다는 독감. 한 달 새 2.5배 증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관련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더 큰 시작은 안 됐죠. 왜? 중추절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일종의 구정공세네. 베트남전에서 나는 구정공세. 바이러스에 의한 구정공세.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공뿐만이 아니에요. 배까지.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비행기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천이나 이쪽으로 해서 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타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몇 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근데 이 배로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방역할 거야? 응? 마스크.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이런 병이 번진다면 아마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란 전쟁 났죠. 2년 반 전에 했던 얘기가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제가 미국하고 이란 반드시 전쟁 난다고 했죠? 네, 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면은 이제 중국이 죽어나는 거죠. 예. 뭐야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소개령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에서 대규모 이제 보복 전쟁이 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국이죠. 이란에서 전쟁이 나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요. 솔직히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이 나라 전쟁인데, 원래 싸움 구경과 불구경은 재미있는 거거든. 예. 남한텐 슬픈 일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선 재밌는 일이죠. 싸움 나면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국제관계에서도 싸움 구경, 불구경이 나면은 좋은 겁니다. 주변 국가한테는. 왜? 여러분 싸움 나면 뭐 하겠어요? 베팅하겠지. 야, 제가 이긴다에 돈 건다. 얘가 이긴다에 돈 건다. 하다못해 동네 싸움이면은 국가적 차원으로 가면 그게 뭐가 돼요? 베팅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선물 거래로 간다고요. 원자재에 대한. 국제유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선박 어떻게 되는가, 등등 여러 가지 경제 요소들이 움직인다고. 쉽게 이게 베팅이지 뭐야. 싸움 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온갖 경제적 이권 관계가 맞물려서 쫙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없는데 지금. 그리고 왜 우리가
호르무즈에 파병하고 말고를 고심합니까? 이거는 당연히 파견해야지. 이건 고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고민합니까? 그냥 보내면 되지. 예? 우리가 보내지 않고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일본은 보낸다고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일본은요, 그 패전 이후에 해상 자위대만 남고 다 해체했습니다. 6해 공군 중에 해군만 남겨놓고 해체했어요.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서 외교 관계를 맺었던 거는 초슈번 사람들이에요. 메이지 주역 중에서도 원래 사조 동맹에서 사츠마번과 초슈번이 있는데 사츠마번은 육군 위주였습니다. 그 옛날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 거기 보면은 이 사무라이들 말 타고 오죠. 예, 사츠마번이에요. 육군 중심. 근데 초슈번 사람들은 서양을 갔다 오고 나서 우리도 서양 열강처럼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양 함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무라이 문화, 이 칼싸움 문화가 총으로 바뀌는 육군 체계의 그런 계통이 아니라 해군 위주로 갔다고요. 우리도 원양 함대를 만들어야 식민지를 개최하고 부국강변을 이룰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초슈번은 해군을 키웠어요. 그랬는데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그러한 관동군, 육군 위주의 군대는 미국이 다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데 미국하고 전통적으로 친원 관계에 있었던 초슈번 출신이었던 있었던 해군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섬나라라는 또 지정학적 이유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일본의 자위대, 즉 해상 자위대는 일본 열도를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남겨둔 거예요. 원래 메가더 장군이 이런 것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원래 해상 자위대도 없애려고 했는데 6.25 전쟁 때문에 해상 자위대를 만듭니다. 예, 완전히 그 전 일본 제국의 해군을 해체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해상 자위대를 만들어서 일본 열도만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열도만 지키게 만들다 보니까 배가 조그맣니다. 큰 전투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큰 전투함 만들면 태평양 넘어서 미국을 쳐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배에 규격을 다 줄여놨다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란 전쟁에 일본이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일본 열도만을 방어하라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의 일본의 이지스함이 됐던 전투함이 됐던 순양함이 됐던 그런 배들이 이란까지 가려면요 급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급유를. 예? 중간 급유를.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급유하는 지역, 즉 항구는 미국하고 친한 나라여야만 돼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일본 해상 자위대가 앞으로 중동 분쟁에 계속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차후 다른 어떤 중동 분쟁이 났을 때 개입하게 되는데 왜? 한 번 가면 두 번 쉽거든요. 미국이 전통적으로 못하게 마구만 왔어요. 일본한테는 돈만 내놓으라고 해서 너희들은 돈만 내. 군대는 내가 보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군대까지 일본이 이제 보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요. 일본은 소리 나오죠? 소리 나와요? 예. 일본은 각 배가 멈추는 항구마다 일본하고 관련이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생기게 될 겁니다. 즉, 일본 해상 자위대가 멈추는 항구는 친일적인 항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당 국가는 친일적 국가가 될 겁니다. 즉,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밀어내고 그 헤게모니 안으로 일본을 집어넣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이란에 그러한 어떤 중동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본은 미국을 꼬셔서 점진적으로 대용량의 배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급유 없이 일본에서 한 번에 이란까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배, 나는 그게 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점점 원양 항해가 가능한 배를 만들려고 할 거라고. 일본은 해군력을 강화하게 돼요. 이번 이란 전쟁 참여를 통해서 해군력 강화로 간다고. 일본 해군이 강해지면 한국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리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고민을 하죠?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보내면 돼. 예. 우리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원래 원양 함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먼 바다를 갈 수 있게 하면서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어떤 항해 능력, 군대 훈련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 플러스 뭐예요? 우리 그 군함이 멈추는 지역마다 경제적 상권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 미군이 주둔한 지역에 어떤 상업지구가 만들어지고 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의 경제가 미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저기 셰라톤 워커홀 때 왜 생겼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응? 미군들 돈 쓰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한국 음악 K-팝송, K-팝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미군 기지 안에서 통기타 쳤던 가수들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한국 그 근대 가요의 기원은 미군 기지예요. 그리고 또 뭐랄까 근대 경제도 미군 기지입니다. 미군 기지와 연결돼 가지고 미제라는 물품들 이런 거 교육하는 거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래서 된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에 군사기지가 생기는 건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미군 기지가 생기면 뭐 점령을 하고 뭐 그 나라 사람들 뭐 여자를 강간하고 뭐 한다? 천만에만만해. 응? 범죄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점령군이 그 짓 하려고 거기 가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 점령을 하면서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짓은 철저히 단속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동남아시아의 지역 패권을 지금 쌓으려고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돈을 받아 먹었으니 꿈쩍도 못하고 그냥 빌빌빌빌 눈치만 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거 잘만 하면요 우리나라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고 물론 유지비가 문제지만은 핵 잠수함도 정말 제대로 된 거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예? 미사일 개발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안 하려고 이렇게 용 쓰고 있는 거죠. 예? 이러면서 어떻게 된다? 일본이 강대국이 되고 우리가 약소국이 되면은 우리는 또 일본에게 위협을 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한테도 위협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그러면은 좌파들이 딱 좋아하는 역사관에 맞는 세계관이 열리는 거죠. 맨날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서 맨날 북으로는 중국, 남으로는 일본에게 치이는 약한 슬픈 민족이에요. 흐흐흐흐. 일부러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맨날 패배주의 역사, 슬픔의 역사, 맨날 보상해라, 사과해라 이런 얘기만 해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잡아가지고 부국강병을 하고 그 다음에 원양함대를 만들어갖고 해외 진출, 우리말로는 진출. 뭐 저쪽 입장에서는 침략이라 할 수 있지만 저는 알 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출이니까. 왜? 저기 남미를 건설한 애들 솔직히 얘기해서 약탈자지 걔들이 무슨 탐험가입니까? 하지만 역사에서는 탐험가라고 그러잖아. 콜럼버스 누굽니까? 탐험가. 절대 노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밀반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역사는 승자 역사거든. 이런 것들을 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맨날 수동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면은 뭐 이렇게 뭐 하고 맨날 그 슬픔의 역사, 뭐 한의 문화 하는데 이런 등신 같은 역사를 빨리 치우고 우리나라도 과거 그 고구려 때처럼 그 폭진적인 그러한 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중침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중침미 운동은 북쪽에 있는 동포랑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탈북자들은요 중국 사람들 무진장 싫어합니다. 예? 우리는 솔직히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았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친중인과 상관없이 북한의 주민들은 중국 사람들한테 차별당하고 멸시를 당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친북 인사들은 말로만 친북이지 또 보면은 중국 앞에서는 설설 겨요. 그러면서 이런 탈북자들 다 조져버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인권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에요. 네. 그냥 돈입니다. 돈.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40분 정도 짧게 떠들었고 이제 초대 손님을 불러가지고 오늘 꿀승우님과 함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영상 있나요? 네.
네, 광고 영상 보시고 광고 끝나면은 다시 2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아까 꿀벌을 봤습니다. 네. 요즘 갑자기 꿀승훈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얘기를 해줬는데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줘. 왜 꿀승훈인지. 꿀승훈이 제가 또 맨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수입산 엉덩이 이런 걸로 해서 엉덩이 하다 터졌으니까 네. 이제 얘가 허벅지로 꿀벅지로 미나 이렇게 오해를 하셨는데 네. 저는 꿀벌 플러스 승훈이라고 해서 이제 꿀벌이 되게 부지런한 이미지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말벌은 양아치던데 일 안 하고. 말벌이 뺏어 양아치죠. 먹던데? 그렇죠. 말벌은 막 훔쳐오는데 네. 저는 안 훔치고 내일 열심히 하고 일벌. 그렇죠. 노예네. 여기서 지금 노예 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제 염전에서 노예 생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기억을 못 잊는 거죠. 한 번 는 영원한 노예죠. 그렇죠. 네. 이제 그 피부에 남아가지고 네. 습관적으로 계속.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일찍 영상 또 만들어 놓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주였나요? 네. 맞죠. 바로 지난주에 제가 여기 그레이트 게임 나와서 약속드린 게 1일 1영상 내가 하겠다. 네. 그래서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되니 일주일 만에 파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만들고 또 왔죠. 아, 그래요? 네. 이 방송을 오기 전에 미리 영상 하나 만들고 오셨습니까? 네, 해서 최초 공개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네. 매번 이제 공공시 네. 그래서 올라가고 그거를 이제 여기 온 다음에 집에 가서는 작업이 못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네. 오기 전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오늘 다 이제 깔끔하게 만들고 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올리려는 게 양팡? 네, 요겁니다. 양팡 요 친구. 양팡 잼미? 난 뭐 이런 말 잘 못 알아듣겠어. 양팡은 뭐예요? 양팡이 요 썸네일에 나온 저 여자의 이름이고요. 잼미? 잼미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예전에 좀 좋아서 봤던 그냥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여자 BJ예요. 그래요? 네. 이거 낚시성 이름이네? 야. 이제 많은 사람들 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요 영상은 뭐 양팡이나 잼미나 일반적인 요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라서 일반인들이 많이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라고 제가 좀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 좀.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겠죠? 네, 이제 요런 친구들은 아마 시청자층이 진짜 10대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솔직히 양팡이 누군지도 몰라요. 난 앙팡은 알아요. 앙팡. 앙팡은 에? 이거 뭐 요플레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야, 이게 230만 유튜버예요? 네, 얘가 230만이고 네. 얘 잼미 얘가 한 2, 30만 될 거예요, 얘도. 근데 이 중국말 꿈꾼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내용인데? 얘가 이제 저도 어제 알게 됐는데 음. 얘가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 실시간 시청자 한 3,400명인가?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방송 제목이 중국몽을 꿈꿔 본다. 뭐 점점점 약간 네. 요런 거에서 시청자들은 처음에 이제 뭐 그냥 즐겁게 놀다가 그 중국몽이라는 단어를 보고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친구한테 좀 악플을 남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사과문을 올리긴 올렸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에 방송을 찍을 때 중국 SNS 스타랑 같이 이렇게 합동 방송을 찍으면서 그 중국 여자애가 얘한테 자기가 중국 연예인들을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연예계 진출을 뭐 농담 삼아 했나 봐요. 그래서 나 중국 연예계 한번 진출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아메리칸 드림. 그럼 중국이니까 한자 써서 중국몽.
그래서 중국몽이 아메리칸 드림처럼 가서 좀 성공하고 열심히 해서 이런 의미인 줄 알고 자기는 제목에 그냥 썼다 하더라고요. 중국몽 1대1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막 갑자기 채팅창에 막 욕이 막 올라왔대요. 네가 중국몽을 한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뭐지 하고 그 중국인 친구 빨리 이제 집에 보내고 자기가 검색해보고 이거 나 실수했구나. 중국인 친구랑 같이 방송을 찍은 거예요? 네, 합동방송 하면서. 아니 이런 욕하면 안 되지 않았어요? 예. 이제 이 친구가 하면서 이제 중국인 친구 빨리 집에 보내고 검색을 해보고 자기가 실수했구나 해서 사과문을 올렸다고는 하는데 사실 뭐 이거 제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 친구가 예전에 반일운동 한창 이렇게 일어날 때 그 반일운동도 방송에서 막 여러 번 말을 많이 했고 또 부산시장 그 오고동 그 아저씨랑도 같이 합동방송이라 해야 되나? 같이 이렇게 찍었고 이번에 2020년 되면서 문재인한테 그 연하장이라나? 편지? 그것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의도적이네. 네, 그래서 모르고 한 건 아니야. 제가 이게 진짜 몰랐을까? 너 진짜 몰랐니?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이 양팡이라는 이렇게 제가 제목을 걸고 이렇게 해놓으면 양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채널 폭파되겠네요. 벌써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2시간 뒤에 공개라고 돼 있는데 이 영상 공개되기 전에 벌써 경고받고 터질 것 같은데? 근데 비추가 확실히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벌써. 비추가? 네, 아직 공개도 안 했는데. 아니 좋아요 싫어는 왜 누르는 거야 도대체? 네, 아직 공개도 안 했는데 이 친구들이 되게 부지런하긴 한데 뭐 하여간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이 친구를 욕하진 않았어요. 네, 뭐 얘가 23살이고 제가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주변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 보면 그냥 딱 진짜 요 수준이에요. 네, 그냥 중국은 싫어하는데 뭐 1대1로 이런 단어도 잘 모르고 그냥 나는 뭐 중국몽 하면 그냥 뭐 아메리칸 드림 뭐 이런 거 그냥 관심 없어. 신경 안 써. 나 먹고 살기 바빠. 다 요런 수준이라서 네. 이 친구도 제가 봤을 때는 모르고 했진 않았을까? 뭐라고요? 모르고 하지 않았을까? 모르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주변에서 이렇게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위험성을 얘기하면은 중국이 왜 위험한데 근거를 대 그래요. 맞아요. 아니 우리 방송 봐. 그러면 그렇게 3년 동안은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안 보고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사람들이 사실 지금이야 뭐 유튜브 영상이지만 예전에는 글이었잖아요. 글이 길면은 또 길다고 욕을 하거든요. 네. 왜 세 줄로 요약을 안 하냐. 그쵸. 근데 이 유튜브 영상도 제가 보니까 마찬가지인 게 10분 넘어가면 안 보고 또 젊은 친구, 이제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상을 5분 내로 끊기도 하거든요. 네. 그 막 대도서관 이런 애들이 유튜버로 성공하는 법 뭐 이런 책 보면 무조건 5분 이내로 영상을 잘라라. 그러니까 길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이 이걸 볼 것 같아서 그냥 좀 이건 되게 원초적으로 그냥 중국인들이 그 아까 전에 요 초반에 박사님이 보여주신 거 탈북자 그 소주병으로 친 거 이제 그런 아주 원초적인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를 좀 많이 영상에 담아서 좀 이 중국에 진짜 왜 견제를 해야 되는지 좀 젊은 층이 좀 빠르게 퍼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그건 이런 영상이 있었고 또 다른 주옥 같은 작품들을 몇 개를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요거 이란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제 우리 꿀승훈도 이제 이런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군요. 예? 요즘에 제가 이제 박사님이 네. 떠나시고 네. 제가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어딜 떠나요? 이제 뭐 다른 그 동네? 네. 예. 그래가지고 예. 사실 뭐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할 게 없기도 하고 예. 할 게 없으면 원래 이제 뭐 수련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 위주로다가 기사를 많이 보는 시기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좀 괜찮은 책이나 네. 이제 이런 거 보니까 네. 그냥 뭐라 하지, 예전에는 그냥 진짜 어떤 외교 관계만 네. 이었는데 제가 지금 보는 책에는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네. 왜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지, 네. 왜 이란이랑 싸울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내더라고요. 지형 이렇게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뭐 공감되는 거나 네. 또 이렇게 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마침 이렇게 이슈랑 같이 걸리면 제가 묶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면 또 많은 분들이 보면 또 시야도 넓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거 만들면서 살짝 궁금했던 게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지금 전쟁 분위기로 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반도로 오고 있단 말이죠. 2대나 오고 있죠, 그것도. 네. 네. 그러면은 그냥 겉으로 보면은 이제 한반도에도 어떤 전쟁 위기가 좀 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게 만약에 미국이 이란이랑 전쟁을 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약간 일종의 전선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란에서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안 날 확률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게 네. 오늘날 전쟁은요 완전히 그 타겟을 딱 집어서 공격합니다. 이번에 그 슐레이만 그 사람 죽을 때도 보면은 네, 딱 완전 지정해서. 딱 지정해서 포인트로 죽인다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같이 전쟁하면 뭐 우리 2차 세계 영화 보는 것처럼 인천 상륙할 때 뭐 한보상약 해갖고 막 하루 종일 뭐 대포 쏘고 이런 무식한 짓이 안 해요. 필요한 데만 탁탁탁 터뜨리니까 굉장히 저비용 공격관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 AI라든가 그 인공위성 시스템 네.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사실 하려면 해요. 아.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예.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생각하는 건 그거죠. 그 이것이 해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쟁은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일단 아무리 드론이 싸구려고 값싸다 하더라도 그 드론을 항공모함에 싣고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기름비, 많았어요. 애들 월급 줘야지, 밥 먹어야지 이런 비용이 발생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해서 아직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단 중동은 항상 먼저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동에서 터지면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를 미국이 통제하기가 쉬워져요. 네, 이란이랑 중국이 네. 석유로 많이 얽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중동 석유를 뭐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수입하고 거의 그 이 동양 3국이 이 중동에서 수입해서 쓰는 그 원유의 의존도가 거의 한 70에서 80%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끊어도 전쟁이 이기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야, 이 이란 나쁜 놈아 하고 딱 때리면 중국이 푹 쓰러진다. 굶어서 죽는 거야, 얘네들은. 이거 미국은 그러지. 나는 절대 중국 때린 적 없다. 이러지만 실제로 중국을 때린 거야, 이게. 그래서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2년 반 전에도 이 영상 얘기할 때 계세요. 미국은 중국 견제하기 반드시 이란을 칠 것이다. 제가 5개인가를 시리즈를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진짜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란 전쟁이 나면은 같이 망하는 구조로 가죠. 예, 이렇게 돼요. 참 이게 역학관계가 되게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두 신권과 똑같죠. 여기를 찔렀더니 여기가 터지는 거와 똑같은 원리죠. 이란을 쳤더니 북한하고 중국이 뻥 하고 날아가는 거야. 예, 혀를 찌르는 거죠, 혀를. 그러면 이제 이란이 전쟁을 나기 시작하면 중국이랑 북한이 그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 2척이 와 있는데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거야. 항공모함 2척 와 있잖아 지금. 그냥 앉아 있으라고 지금 딱 보내.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 못 움직여요. 2척이 와 있다고. 예. 그럼 뭐 되게 깔끔하네요. 깔끔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이 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하면 좋지. 왜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중동 전선 포기하고 그냥 중국 대놓고 때려도 돼요. 왜냐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없거든. 그리고 이란을 견제할 나라는요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가 있어요. 왜냐면 이 터키가 어떠한 그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 1차 대전에 패배한 이후에 터키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갖고 있던 광활한 영토를 다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 영토의 상당 부분이 다 유전지대였어요. 지금 터키는 기름이 없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터키는 지금 범트르크주의 운동을 한다면서 투르크국의 국가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터키랑 아제르바이잔 사이가 이란 때문에 떨어져 있어요. 예, 지도를 볼까요 한번? 이렇게. 그럼 터키 입장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노리고 있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 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한 나라가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 외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여긴 카스피해라고 막혀 있어요. 터키랑 아제르바이잔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 땅을 통해서. 이 이란 땅 요 밑에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에는 그 아제르바이잔 안에는 아제르바이잔인이 약 400만 가까이가 살아요. 저 땅 안에. 그런데 이란 쪽에는 아제르바이잔인이 2,700만 정도가 삽니다. 네. 그러니까 바깥에 더 많이 살아. 본토에 400만, 외부에 2,700만. 어. 그리고 이 2,700만이라는 숫자가
이란에서는 이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페르시아인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그 숫자가. 그러니까 다수의 아제르바이잔 즉 투르크계 민족이 소수의 이란인에게 지배당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뭐 예를 들어 네. 49대 51 이런 아, 비등비등한데 네. 어쨌든 이쪽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인구가 집중적으로 저 지역에서 그러니까 터키랑 아제르바이잔이 이란 북부로 연결된단 말이야. 예. 나중에 여차하면은 그냥 미국이 터키한테 야 이란 쳐. 저 땅 가지면 너 먹으면 너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터키는 개떼같이 갑니다. 그럼 땡큐네요. 아니, 터키 애들의 성질상 하라 그러잖아요. 뭐 이슬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너 시아파지? 나 수니파야. 끝. 죽여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면은 아수라장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범투르크지 운동이 다시 일어나면서 투르크계 국가끼리 연방 국가를 만드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이것만 잘 이용해도 이란은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란이 박살나면 중국이 막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양이 약 30% 가까이가 돼요. 네. 예, 중국이 이란 석유를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란이 친중국 가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이란이 갑자기 쓰러져 버리면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기름을 못 가지고 오니까 예,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괜찮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진퇴양난. 그럼 이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도와주질 못해요. 왜냐면 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한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이란을 도와준다 그러면 두 가지 방면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기 지원. 네. 두 번째는 직접적인 군사 지원. 근데 군사 지원은 안 돼. 이건 근본적으로 안 돼. 항공모함 2대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본토 방어도 안 돼요, 지금. 이 2대가 뜨면은. 그러니까 군대를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고 결국 무기 지원 정도는 가능해요. 네. 그럼 북한도 포함해서. 근데 북한하고 중국이 이란에 무기 지원을 해주게 된다. 그건 대금 결제해야 되잖아요. 네. 뭐로 할 거예요? 가상화폐.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 중국이 죽는 거는 뭐 다양하게 죽겠네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망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망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을 돕고 싶어도 중국이 이란을 돕기가 쉽지 않을걸?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러시아의 선택인데 네. 예, 러시아가 도울까 안 도울까예요. 러시아가 만약에 돕게 되면 중국 명줄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러면 이걸 왜 도울까를 생각해야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 이란을 돕는 게 이익이 될까? 안 돕는 게 이익이 될까예요. 근데 이 게임. 러시아도 결국에는 좀 석유를 필요하면 네, 맞아요. 이란이 뭐 없는 게 낫나요? 난 어떻게 보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을 망하지 않게만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계속 분쟁만 나는. 기름값 올라오면 러시아 좋거든. 그러니까 이란이 망하면 안 돼. 네. 하지만 이란이 유지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란이 만신창이가 되건 말건 그건 사실 러시아 입장은 관심사가 아니고 그냥 기름값만 올려주면 돼요. 산소호흡기만 달아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이 이란에 어떤 유전 시설을 폭파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 근데 러시아에서 도청해서 알아냈어. 네. 그럼 그걸 이란에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하는 거예요. 안 알려줘도 돼요. 왜냐면 이란의 유전 시설이 폭파되면은 그만큼 국제 석유 생산량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러시아는 비싸게 석유 팔 수 있잖아. 네. 어때? 나중에 유전지대 폭발되고 나면은 푸틴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국제사회에 가서 미국 개새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는 왜 약한 나라를 공격했어? 끝. 말로만 왈왈 끝. 그러면 되는 거거든. 얼마나 편해. 괜찮네요. 예, 그래서 이거 이란은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이번에 볼 가능성이 높아요. 예. 딱 하나죠? 네. 그럼 미국 말 들으면 돼. 그럼 이란이 미국 말 들을 거냐? 네. 정사당 안 들어. 예. 정사당 안 듣고 이번에 슐레이만 그 군부 실세가 죽어버렸잖아요. 네. 여기서 미국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지금의 그 이란 그 종교 정권이 스스로 미국에 굴복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굴욕적이거든.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반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반미하는 게 무서울까? 안 무섭죠. 즐기는 거죠. 해 떠들어 이러면서 그냥 계속 까는 거지 그냥. 근데 이란은 안 죽는다. 왜? 네. 러시아랑 미국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란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럼 누가 죽을까? 중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 안 죽는다니까? 엄청난 시련은 와요. 하지만 안 망해. 중국이 망해. 이 과정 속에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국이 죽어버렸을 때 음. 지금 일본이 보통 국가 하려고 지금 막 되게 아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중국이 무너져 버리면 일본을 뭐 러시아 견제 때문에 굳이 보통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나, 미국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은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일본을 안 키우려고 하는 게 일단 있어요. 네. 우선 그 이유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해상 국가, 그러니까 섬나라기 때문에 육해 공군 중에 키우면 해군을 키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이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선을 방어하려면 해군이 오게 되는데 일본 해군하고 부딪히면 안 되거든. 지금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일본의 제조업이 살아나게 된다면 결국 미국은 또 다시 일본하고 또 무역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과거에도 무역 전쟁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무역 전쟁 나면은 일본하고 미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 양쪽이 강력한 해군으로 태평양에서 부른단 말이야. 네. 이건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야. 그래서 한국한테 그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중 친미를 해야 하는데 당연하지. 아직은 좀 안 하지 않나요, 많이?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미국이 어떻게 하려면 이건 힘의 균형인데 그래서 일본을 이란처럼 확 강해지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딱 중국을 견제할 만큼만 풀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본이 아무리 뭐 해봐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나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나는 항상 이 미국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일반 우파 사람들처럼 뭐 미국을 뭐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든가 네. 뭐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나 이런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냥 강대국이라고 봐. 강대국. 그리고 강대국이 원하는 건 뭐냐? 패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세계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레이트 게임처럼 돼가는군요. 갑자기 방송이 우리 자 전통적으로는 어떤 식의 전략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남한과 북한이 갈린 상태에서 냉전을 통해 가지고 소련과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 군산복합체가 무기를 팔아먹는다 이런 것들 했어요. 네. 미국 무기 팔아먹는 나라입니다. 네. 나 솔직히 그 인정해요. 그리고 나 그걸 갖다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네. 무기 팔아먹는 게 뭐가 나빠? 못 팔아먹는 한국이 병신인 거지. 난 그런 생각인 거거든. 네. 팔아먹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남북한이 갈라진 상태에서만 저거를 지금부터 군산복합체가 뭐 한국의 F-35 뭐 이런 거 팔고 하는데 스케일이 작아. 좀 내 생각인데 미국도 한국이랑 좀 더 좀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 판돈을 좀 키워야 돼요. 어떻게 판돈을 키우면 되냐고 보냐면 이건 예전에 제가 10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저기 동북 삼성까지를 한국한테 주는 게 좋아요. 예. 저 동북 삼성을 먹게 되면은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하고 그러니까 남북 통일되고 만주까지 통일된 네. 거대 한국하고 국경을 길게 접하게 돼요. 육지 영토를. 네. 육지 영토를 저렇게 길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극동 지역의 군사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보시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러시아는요. 긴 나라예요. 러시아 인구와 산업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그리고 극동은 변방에 해당돼요. 근데 단순히 러시아가 미국의 태평양, 인도 태평양 방어를 막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긴 해야 되는데 그 파견되는 군대가 한국과 이만한 육지 영토를 접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육해 공군 중에 누굴 키우게 되는 거예요? 육군을 키워요. 안 키울 수가 없지. 아니 여기다 해군 기지 지어놨는데 여기 육군이 100만 명 있어. 네. 이 100만 명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해군이 막을 도리가 없다고요. 네. 결국은 러시아는 육군을 키워야 되는 거야. 여기에 러시아가 육군을 키우게 되면 여기 해군을 키울 여력이 있느냐? 네. 국방비의 문제란 말이야. 이건 돈의 문제. 그 돈이 부족해져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인도태평양 방어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 해군 육성은 못하게 되는 거야. 예. 봉쇄시킬 수, 총 한 방 안 쏘고 봉쇄시킬 수 있는 거야. 총 한 방 안 쏘고. 한국의 땅개들만 왕창 키우면은 자동 해결되는 거야, 이거는. 네. 그럼 미국은 그냥 여기 해군만 기지 세워놓고 그냥 들어오면 끝나는 거고, 우리는 강력한 현대화된 육군을 보유하면 끝나는 전쟁이야. 근데 러시아의 문제점은 뭐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네. 유럽은 잠자나? 여기 나토군이 있어요. 나토군이 모스크바를 쳐들어온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군대를 어디다가 배치해야 되는 거야?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고. 러시아가 동서로 군대를 양쪽에 배치를 못해요. 러시아의 국방비가 한국의 2.5배야. 네.
2.5배 갖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죠. 안 되지. 네. 이게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공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미국 애들 내 방송 보고 있으면은 잘 보라고. 판돈 키워. 응? 근데 만약에 미국의 입장이면 네. 어차피 러시아 어쨌든 저쨌든 러시아만 견제하면 되면 네. 그냥 뭐 만약에 거대 한국 이렇게 거대 한국이 만들어지면 네. 또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뭐 일본이랑 동맹을 했다가 일본이 통수 친 것처럼 거대 한국의 힘이 너무 커지면 안 좋으니까 그냥 뭐 한국, 북한 또 뭐 어떻게 만주 계례국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그냥 친미 국가를 세워야겠다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똥볼 차는 거 아닌가요? 저도 통일까지는 필요 없고 연방 해도 돼요. 그 빨갱이식 고려 연방 말고 네. 그런 연방은 안 되고 남한, 북한, 만주가 굳이 통일될 필요는 없어요. 각자 독립된 형태로 연방정부 시스템 가도 된다고 보고 이 국가들이 문제는 뭐냐면 과거 일본 제국과는 조금 다른 게 뭐냐. 과거 일본 제국은 지도를 보여주세요. 과거 일본 제국은 수도가 동경이었습니다. 즉 미국 쪽으로 섬나라 국가야. 네. 섬나라 국가면서 대륙에 진출한 형태였기 때문에 일본 해군이 강력해야 됐어요. 그래야 식민지를 통치하지. 대만, 오키나와, 홋카이도, 조선, 뭐 만주 이런 데를. 네. 그랬기 때문에 강력한 해군을 육성했기 때문에 미국의 해군하고 충돌이 일어나지만 한국은 저렇게 영토를 이렇게 육지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접하게 되면요. 육해 공군 중에 육군을 강화시킨다고. 그러면은 미국을 상대할 해군이 부족해져. 안 된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무조건 이득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 애들 판돈을 키워. 383 거놓고 조그맣게 잔돈 받지 말고 좀 판돈 키워갖고 크게 먹으라니까. 크게 먹으면 되는 거야. 네.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여기까지 나는 동북 삼성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까지도 줬으면 좋겠어. 여기 하북성까지. 하북성 제남성까지 우리가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바람 안에 석유가 있어요. 이거 먹어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제남성하고 하북성까지, 그러니까 북경천지까지 우리가 가져와야 돼. 예. 역사적 정당성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조선. 한번 여기 우리 땅이었어 원래. 네. 우리 땅이야. 가져와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저 지역까지를 하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출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상당수의 국방력을 육군에 투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원래 지금도 주변에 적이 없다고 하지만 중국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국가인데 여기다가 한국이 여기까지 진출해버리게 되면은 국방비의 아마 거의 80% 가까이 육군으로 써야 될 거야. 결국 중국은 미사일 개발이고 나발이고 다 끝나고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 때문에 육군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다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국방비는 무제한이 아니거든. 네, 네. 네. 제한된 국방비를 어떻게 비율을 배치하냐는데 우리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중 침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저런 거대한 영토를 지키려면은 우리는 무조건 육군에 올빵을 해야 돼요. 네. 올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부족한 공군과 해군을 미국이 지원한다고. 서로 상부상조. 그렇죠. 네. 윈윈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정도 넓이의 영토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고 무기를 배치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미국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판돈 키우라니까. 이제 잔돈 그만 먹고, 우리 뭐 수조 원대 무기 사업 한번 해보자니까. 아니면 경 단위로 나가는. 네.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왜 안 돼? 네, 되지. 네. 문제만 아니면. 문제만 아니면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애들도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이왕 뭐 그레이트 게임 분위기 된 거 제가 하나만 더 궁금했던 거 네. 물어보면 제가 그 책을 보는데 거기 이제 뭐 중국은 이제 끝났다. 중국은 끝났고 그러면 이제 뭐 미국이 대항할 수 있는 게 뭐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밖에 없는데 네. 일본은 젊은 층이 없어서 10년만 그냥 지나면 그냥 이제 끝나는 나라. 어차피 뭐 미국을 쳐들어올 이런 뭐 그런 젊은 혈기 있는 군인이 없고 네.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냥 가만히 놔두면 10년, 20년 안에 알아서 무너질 나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책에서는 미국은 셰일가스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으로 대륙이랑 너무 멀기 때문에 자기 쳐들어올 나라도 없고 에너지도 자급자족하게 되니까 미국은 더 이상 어떤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는 일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명분을 이제 잃어버리면서 안 하게 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옛날 제국주의 시대처럼 이제 미국이 쟤들 우리끼리 놀아라고 하네? 그럼 이제 우리 유럽 애들끼리 이제 다시 정복 시대가 열리는 그래서 미국이 반관하면서 나머지 세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세상이 열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누가 썼어요, 그 책? 그 저자를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네. 그 책이 거짓말 한다. 그래요?
이게 거짓말하네. 아, 그래요? 아, 나 진짜 나 미국 애들 가끔 교수들 보면은 뻥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이름을 모르겠는데 미국인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내가 옛날 때 그 언제였어? 중국에 있을 때 2002년도에도 미국 교수들이 무슨 책을 썼냐면 미국의 시대는 끝나고 중국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책을 썼다고. 이것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할 능력도 안 되고 네. 그럴 필요도 없다. 막 쓰는 거야. 네. 그것도 하버드 교수들이. 왜 그러겠어요? 뭐 거짓말이지. 그냥 돈 벌으려고. 아니 그 중국을 개기게 도발시키려고. 아, 니들 이렇게 대단하다. 너희들 대단해. 너희들 시대가 열렸어. 아.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와 하고 났다 지금 다 죽는 거예요. 음. 네, 이것도 거짓말이네. 왜냐, 여기 모든 거는 그 역사가 증명하니까 옛날 때 갑자기 까먹었다. 무슨 독트린인데? 먼로 독트린, 닉슨 독트린인가? 네. 미국이 고립주의를 주장한다고요. 네. 1차 세계대전 전에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전에도 그랬고, 미국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우리는 유럽의 문제 개입 안 해, 이랬다고. 아. 거짓말 했다니까? 그러니까 전쟁 딱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개입해버렸다니까? 그래갖고 군수사업 돌려 돈 땡기고, 아. 유럽 경제 초토화시켜버리고,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우리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놓고서 또 개입해버린다니까요?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이것들 진짜. 이것도 응? 이제 뭐 개입해서 돈이나 벌어볼 심산으로. 그럼, 그러니까 난 그거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눈파란 동물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데. 저도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럴듯하게 들려야 되거든. 그럴듯하게. 그래서 맨날 미국 애들이 했던 게 중국은 13억 개 인구가 있고 어쩌고 막 얘기하는 거야. 13억 개 거지가 있지 뭐. 뭐가 있어, 개뿔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적을 도발시켜서 상대방이 실수를 해야 그걸 명분으로 조져버리거든. 그렇게 보면 되게 진짜 여우들이네. 거짓말 아니야. 저는 미국이 과거 했던 행동만 봐요. 과거 어떻게 움직였나만. 미국이 고립주의를 얘기하고 난 다음엔 반드시 전쟁이 나왔어. 네. 그래서 안 믿어요, 나는. 그 말을. 저도 뭐 참고만 해야겠네. 괜찮아. 근데 꽤 괜찮은 전략이야, 그런 것들이. 왜냐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도발을 해버렸잖아. 진짜 미국이 진 줄 알았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시대 이런 애들 보면 진짜 미국이 망한 줄 알거든요. 네. 미친놈들이지. 미국이 외망에 얼마나 강한데. 그렇죠. 결국 그런 오판을,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미국의 시대가 같다라고 오판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거짓말을 성공적으로 잘한 거야. 존 홉킨스, 그 다음에 뉴욕 대학, 그 다음에 시카고, 그 다음에 하버드, 이런 대학교에서 그냥 구구장창 떠들었던 게 그거거든요. 이제 미국의 시대가 가고 중국의 시대가 열릴 거다. 나도 옛날 때 그런 책 많이 봤어요. 아메리칸 임페리얼,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의 종말, 이런 책들 많아. 근데 저자가 다 미국인이야. 얘들은 왜 자학을 하지? 아니,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게 그렇게 좋아할 정도로 유행을 했다니까, 그런 책들이. 예. 안 믿어요, 그래서. 예. 안 속아.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대통령은 속고 있어. 다 섞고 있죠, 뭐. 다 속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중국에 쏟아부었죠. 그렇죠. 미쳐버려, 완전 진짜. 그 반중 콘서트 때도 이제 꽝매님이나 다른 이제 연사분들이 각자 하나씩 주제씩 얘기했는데 그거 보면 진짜 모든 분야에 중국 빨대가 다 꼽혀 있는. 당연하지. 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네, 이거 네, 너무 원래 진짜 그 전략은 아군까지 속여야 된다 하잖아요. 당연하지. 네, 너무 잘 속았네요, 저희는. 어마어마해. 아니,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당긴 인간이에요. 1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은 열강이 아니었다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초강대국이 된 거라니까. 이번 3차 세계대전만 끝난다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데, 나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길을 열어줬어.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을 만나. 그런 거야. 참 진짜. 그리고 또 어디 보자. 또 영상이 새정치의 화신 안철수. 이건 또 뭐예요? 요거는 이제 안철수 돌아와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안철수 이런 사람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변희재, 강용석 이런 애들. 그래서 그냥 한번 욕이나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정치 왜 하는지 모르겠어. 네, 저도 아마 돌아와서 제가 사실 이거 봤을 때는 무슨 기사였는지 댓글인지 모르겠는데 황교안이 안철수랑 합쳐야 된다. 안철수랑 합쳐야 우파가 산다. 이런 말을 막 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이제 옛날에는 표 많은 호구
약간 개성이 있는 거죠. 호구 중에 표가 많다는 개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 개성을 잃고 표도 없는 호구. 그냥 호구. 근데 이제 사실 누가 안철수를 찍을까? 네,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해서 안철수가 처음에 그냥 어떻게 했는지부터 그냥 쭉 한번 안철수 일대기를 이야기하는 네, 그냥 그런 영상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과거에 서울시장이나 하지 못하는 박원순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그죠. 박원순 시장 만들고 문재인 이번에 그때 문재인 또 이제 대통령 만들어주고 이제 도망갔다가 총선 때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번에 또 누구를 대통령 만들어주려고 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좌파 이런 데서 약간 뭐 다크나이트라고 음. 뭐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갔을 때도 음. 문재인 반대파들만 다 모아가지고 새로 나가서 뭐 국민의당인가 뭐 그거 만들어줬다고 그치. 좌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안철수를. 아. 네, 그래서 근데 또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약간 안철수가 뭐 자수성가하고 돈도 많고 이러니까 약간 뭐 중도 보수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싶어서 제가 영상 이거 만든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그냥 깐 방송이네. 네. 그다음에 이거 미중 무역 협상. 이거는 미국이랑 네. 중국이 음. 그때 1월 1일인가 뭐 거의 초쯤에 이제 뭐 해서 뭐 시진핑이 트럼프가 방중한다 했나? 15일인가? 네. 뭐 14일인가 가서 뭐 사인할 거다.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나오면서 댓글에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끝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뭐 미국이 다 유리한 쪽으로 그냥 뭐 관세 매길 거 그냥 안 매겨주고 매겼던 거 조금 낮춰주고 나머지는 모았다가 2차 협상 때 다시 이야기해보자 하고 중국은 뭐 미국 무기 뭐 농산품 있는 거 다 사주고 이제 기술 훔쳐가는 거 안 하겠다고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약속을 다 지켜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거는 미국이 그냥 이긴 거고 이렇게 가면 어차피 시진핑은 죽을 거니까 이 약속을 이제 어길 수밖에 없는 약속을 한 거죠. 어기면 어겼다고 두고 팰 그렇죠. 거거든. 네, 그래서 더 때리려고 만든 약속인데 당연하죠. 일단 시진핑이 조금이라도 명줄 연장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정도만 할 수 있는 효과였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그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라고 해서 신문에 제대로 보도도 안 했어요. 이건 하나만 하죠. 왜냐면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2천억 달러를 사야 된다예요. 네. 근데 저 배경이 좀 발가락 바라봐 이러. 좀 돌릴까? 알았어. 왜 안 돌아가 또? 발가락을 네. 됐습니다. 자, 돌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 2년 내에 미국의 농산물을 2천억 달러를 살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돈이거든. 살 수가 없어 2천억을. 왜냐면은 어떻게 2천억을 뭘 살 거야? 사올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조약을 맺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이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미국이 관세 올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그 일까지 조만간 다 일어난다는 거 아닌가요? 그거 일어나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중국이 협상을 파기할 수밖에 없어. 그 중국이 경제가 좋으면 모르겠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협상을 포기하는 날짜가 오히려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어요. 뭐 한두 달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1, 2년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미국은 또 그걸 갖고 또 이제 딴지를 걸겠죠. 아니 협상을 맺힌 지 몇 달이나 잤다고 벌써 협상을 깨.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겠네. 중국만 나쁜 놈 되는 거거든. 그쵸. 기껏 우리가 양보를 했더니 네가 이렇게 협상을 깨? 안 되겠어. 야야 관세 2배 올려.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중국이 나쁜 놈으로 찍히는 전략이에요. 네. 안타깝죠? 우리나라 대통령 화이팅! 화이팅이 될려나 모르겠어 나는 진짜. 이런 거 보면은. 2020년에 요거는 이제 새해 인사. 새해 인사? 네. 아이고 그러면 통과. 한국이 중국의 포스트. 조선족 포스트. 조선족 포스트. 네. 요거 올리니까 이게 제목이든 어디든 뭐 약간만 조선족 요런 거 키워드만 넣으면 바로 오더라고요 친구들. 옵니다. 네, 소문이 되게 빠르게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엉뚱하게 나와 버리네. 네. 근데 뭐 하여간 이제 요거는 그때 한창 문제였던 부동산 문제. 네. 나 부동산 문제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왜냐면 이 부동산 그거 뭐지? 영주권 취득한 제도 또 연장시켜 버렸고 이번에 그리고 또 그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그러니까 즉 외국인이죠. 외국인한테는 주택 대출도 그냥 뭐 거의 실질적인 무제한. 네, 뭐 1% 안 됐나? 뭐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인 무제한이에요. 실질적인 무제한. 그렇게 해버리질 않나. 온갖 혜택은 다 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 초과 이익 환수 뭐 별의별 세금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옥죄고 집을 포기하게 만든 제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박원순이
언제지? 12월 30일인가? 뭐 그때쯤에 이제 서울시 부동산 국민 공유제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시가 직접 땅을 사서 이제 집 없는 사람, 땅 없는 사람들한테 싼 값에 임대해 주겠다. 그 임대업자는 누가 될까 그러지? 임대업자. 임대업자 중국업체 부를 게 뻔하거든. 네, 당연하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해요. 제가 약간 짱깨 마인드가 내가 중국 사람 마음을 잘 읽는 이유는 내가 중국인하고 사고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공산국가에 오래 사셔서. 네, 네.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국인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그냥 소유를 해서 네. 이제 서울시장이 관리를 하는데 서울시장이 뭐 다 이제 뭐 맨날 이제 중국 이제 뭐 그런 애들이 앉을 거니까 그러면은 다 이제 그런 거 싸게 싼 거 사가지고 싼 거 똥값은 한국인들한테 주고 비싼 거는 다 중국인들이 다 가져가고 그럼. 이제 그거 만들겠다 딱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지금 그거 하죠. 저기 서울에서 좀 재개발한 지역도 이런데 보면 중국 애들이 벌써 손을 막 맛을 뻗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규모 뭐 엄청난 쇼핑 뭐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만들면 기존에 있는 롯데백화점 다른 데는 또 상권이 죽는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중국 애들한테 상권을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네, 이런 지금 작업을 얘네들이 지금 차근차근 그것도 안철수가 양보해준 박원순이 하고 있죠. 네? 박원순도 또 맨 처음에 네. 안철수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장 나온다고 했을 때 조선족 사회에서 그렇게 박원순을 밀어줬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집회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죠. 그 아까 그 탈북자들 있는데 거기 네. 갔다가 어떤 팬들 했는데 애국당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국당 쪽에 중국 사람들 많이 와서 집회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다크나이트네요. 예,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고 막.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예, 찌아여우죠, 찌아여우. 네. 이거 뭐야, 꿀승은 개대중. 네. 예, 기억대중. 네. 요거는 제가 한번 그때 랩해본 거. 랩? 네, 랩한 거예요, 이거는. 아, 이 랩을 한 거라고? 네. 아, 이거 해서 내용을 좀 이제 김대중이 좀 친중 정책 같은 걸 했던 거. 이거 들을만 해, 안 들을만 해?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면 이거 톨에 틀어요. 지금요? 1분 41초인데? 아, 지금요? 왜? 왜, 부끄러워요? 쪽팔려? 아니,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 작품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자신만만해 이거지? 알았어. 그럼 아, 왜, 틀면 안 돼?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네.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네, 뭐. 그럼. 100% 했어. 자, 노래. 이걸로 틀면 나오나요? 이거 지금 나오죠. 플레이하면 바로 나가요. 한번 1분 41초에 한번 들어볼게요. You already know what it is. 가슴은 나가요? 시신이스. 정치 안 해요. 김대중 태양신이네 아마 영원히 진리 없네 라도 애들 삶의 힘이 되었네 어떤 애들은 선상 운운하면서 언제나 개대중 차서전을 성경마냥 읊어대지 Resurrection of Jesus Fuck you 고작 다시 태어나기 발 3도 곱해 1대중 3예수 생일 6개 휴민튼 다 죽고 안보 옷 벗었네 햇볕 정책 이미 단물 빠진 뒤지 까발려진 비밀 더 말해줄게 히히 포발로 쪽에 창문 열어봐 밖에 돌아다니는 남자 새끼들 중에 일반인이 몇이나 될까 다 개대중 작품이라고 하면 김홍골도 놀라 천하제일 포발대회 호구남을 골라 주최 측인 여성분은 종현도 좋아 안산시 흥포천 화성 안산고제 아산 김포 오산 평택 양주 광주 성동 송파까지 잠식했지 장기 맛집 한국겠지 못 믿겠음 98년 국적법을 책임 박사킬 물고기 개대중 윤대중 제갈대중 마오대중 개중국에 다 대중 끝난 거야? 네. 아이고, 네. 일단 박수를. 아이 감사합니다. 쪽팔렸죠? 네. 아니요 아닙니다. 뭐 내라고 해놓고 또 말을 바꾸고 그래. 또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망신을 줘야 되거든 내가. 또 반중의 열쇠했던 조국. 요거는 제가 연설했던 거. 논문 저자로 네, 이제 연설했던 것도 다 편집을 해서 우리 수작 참석 때. 네. 네. 이때 사회 자격 연사로 네. 제가 더블 이제 투잡을 했는데 네. 이때도 살짝 정신없게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그때 이게 조국 구속 기각이 딱 나오면서 네. 제가 그날 그날 맞지 싶어요. 그때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아니 조국 잡아 넣는 게 그게 뭐 큰 의미 있냐. 어차피 조국 물러서봐야 비슷한 놈 또 앉을 건데 그때마다 당연하죠. 또 그렇게 또 싸울 거냐. 네. 좀 본질을 보고 좀 멀리 봐라. 당연하죠. 그 말을 했었는데 음. 이미 옛날에 했었길래 뭐 시기가 맞아가지고 한번 제가 올렸죠 이거는. 아, 그렇구나. 아, 옛날 거 좋은 것도 많았었는데 다 폭파돼갖고 영상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게 몇 개는 있고 몇 개는 없는데 뭐 다 몇 가지 정도 쓸만한 것들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옛날 거 중에 괜찮아서 올려봐요, 다시 또. 이거는 뭐 선법 개정과 즉 절반이 50석이 요거는 그냥 이제 어떤 반중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동기부여를 좀 드리고자. 음. 지금 사실 뭐 보면은 이때 한창 뭐 공수처도 통과되고 조국 구속도 안 되고 뭐 문재인 탄핵 맨날 백날 해치는데 안 되고 뭐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파 안 된다, 이거 해봐야 안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우파가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반중은 커지고 있거든요. 세력은. 그러면은 반중 정선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네. 우파가 졌다고 우리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파는 졌지만 반중은 이기고 있다. 뭐 약간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영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반중 정서를 이제 묶어서 조직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거 좌우를 따서 지금 중국 좋아하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는 뭐 16세 이상 뭐 투표? 네. 근데 16세 이상의 젊은 애들 중에 중국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렇죠. 한 명도 없고. 이거 다 우리 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표예요, 우리 표. 그래서 이거 제가 네. 말한 것도 이거 네. 진짜 이거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 네. 이거 우리 표인데 왜 안 해? 네. 네. 제가 마지막에 말하거든요. 음. 마지막에 선거가 끝났을 때 음. 주인공이 누군지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음.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두세 명만 그렇죠. 설득시키는 거예요. 요거면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 반중 친미 영업을 하면 되죠. 그렇죠. 약간 다단계식으로. 그렇죠. 다단계식으로 한 명이 두 명 맞고 그 두 명이 또 두 명을 그쵸. 1, 2, 4, 8, 16, 30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뭐 며칠 안 가서 다 당연하지. 기본적으로 반중 한국 사람이요. 근데 제가 뭐 사실 무대에서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면 중국인 좋아하기 힘들거든요. 네. 아프리카에도 보면 뭐 사람이면? 네. 사람이 아니면 좋아하나? 뭐 이제 뭐 강아지 정도 되면 그렇죠. 네,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네. 아프리카 제가 뭐 아까 전에도 이제 방송 대기하면서 이제 인터넷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프리카에 지금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투자하고 중국이 네. 들어와 있는데 아프리카인들이랑 중국인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지금 안 좋다고. 지금 안 좋아요. 굉장히 네. 안 좋아요. 중국인들은 이제 처음으로 자기보다 미개하다고 할 만한 애들을 봤다. 그래서 막 갑질을 그렇게 한대요. 근데 아프리카 애들이 봤을 때는 중국인들이 막 씻지도 않고 오히려 막 어떤 사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사실 아프리카 사람보다 현지인들이 더 더럽다고 안 씻는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현지인이 더 더러워해 하면서 막 둘이 막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야, 누가 더 더러운지 배틀하는 거야? 네. 웃긴다 진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 반중 정서가 아직은 많이 막 채널도 많이 폭파되고 막 하는 사람들 막 노딱 붙고 힘들고 하니까 안 퍼지지. 이 임계점만 탁 치면은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퍼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이제 힘내자. 뭐 요런 의미로다가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도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뭐 요런 걸로 이제 영상을 요거 만들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이번에 비례대표제도 쟤네들을 위해서 한 거지만 어쩌면 우리한테도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비례대표 제도만 이용해도 반중 친미를 하는 국회의원들 적어도 두세 명은 늘 수 있는 확률이 생겼고,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종 알고 싶은 법안들, 어떤 놈이 이상한 똥을 싸질라는 다 조사할 수 있거든. 그렇죠. 까발리고 이러면은 완전히 뭐 우리는 뭐 이 소수가 다수를 그냥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장기적, 그러니까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 구조도 바꿀 수 있는 희망은 있다고 봐요. 예. 저도 뭐 당장은 힘들지만 포기할 만큼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하죠. 네, 끝까지 한번 그 로키가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종이 끝날 때까지는 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총선도 있고 뭐 대선도 있고 뭐 계속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4월 15일에 있으니까 그 4달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요. 네. 네.
이제 벌써 4달밖에 안 남았네. 네. 아, 진짜 큰일 났다. 선거 진짜 빨리 오네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제가 거의 맨 처음에 먹방 왔을 때 이제 박사님이랑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아, 뭐 내년에 그때가 당시 한 6월인가? 그랬으니까 아, 그때까지 반중이 이거 버티리고 그때는 아직 이런 뭐 집회나 이런 것도 하기 전이니까 그 그쵸. 고민 막 하시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집회도 열고 슈팩도 열고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박사님 거의 다 하시지 않았어요? 아, 원하는 바의 목표는 다 이뤘어요. 네. 이제 이제 또 플랜 B, 플랜 C가 또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그건 예정대로 다 진행될 겁니다. 될 음. 거고 이제 제가 가장 지금 고민을 했던 건 뭐냐면 우리 반중 유튜버들의 생계죠. 아, 요즘 어떻게 먹고 살만합니까 지금? 저는 예, 박사님 그때 그레이트 게임 예. 나오고 나서 예. 네, 먹고 살만했죠. 먹고 살만해졌어요? 네.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사실 유튜브 반중 이거 하면서 후원금 들어온 거 전 진짜 마이크 사고 이제 방송 장비 투자 그거 빼고 뭐 김밥 한두 줄 사 먹은 거 그거 빼고는 진짜 하나도 안 썼거든요. 그래?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거 말고 이제 예전에 회사 나올 때 예. 제가 이제 대표분들이랑 이제 끊임 이제 제가 괴롭혔죠. 예. 최대한 돈 많이 가지고 나오려고. 예. 그리고 이제 가지고 노조 가입했어요? 아니 뭐 노조 그런 건 아니고 예. 이제 뭐 이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예. 하면서 예. 이제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예. 가지고 나온 거랑 모아둔 돈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새해부터는 이제 이제 후원 받는 거 이런 거에서 아직 모아둔 돈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여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사님도 그때 그레이트 게임에서 이제 또 후원 좀 많이 해달라 뭐 네. 방송도 해주시고 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그래서 지금 우리 반중 유튜버들 초대되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색깔로 아까도 봤지만은 김대중이 갖고 저는 랩 같은 거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저한테 노래 부르라고 하면 저는 승질내요. 저는 원래 노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의 반중의 문화가 나와야 이게 여러 세대와 여러 취향에게 아주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혼자 떠든다고 해봐야 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만 와요. 네. 나머지 다 버리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럼 나머지 거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꿀승훈 씨처럼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여러 부류의 다른 색깔의 반중 친미 운동이 있어야만 결국 아까 얘기했던 문재인 라인에서 다 이탈되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거거든. 네. 지금 우리가 그걸 작전으로 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반중 유튜버들은 같이 커야 된답니다. 네, 혼자 쭉 크고 나머지를 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전체적인 작전에서는 실패예요.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뭐 아까 잠깐 노래 이야기 나오셔서 네. 이번에 또 1월에 혹시 그 있나요? 반중 콘서트? 지금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잡히는 대로 이제 공지를 할 건데,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날씨가 춥고 하니까 실내에서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하는데,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준비 중인데 아직 장소를 못 잡았어요. 네. 잡히면은 뭐 공지할 겁니다. 네. 근데 아니 제가 이거 물어봤던 건 왜, 랩하려고? 아니요. 박사님. 뭐. 박사님 제가 방송을 보니까 제가 1회 때 제가 살짝 이렇게 노래 한번 시켜보려다가 말았잖아요. 나 노래 절대. 저는 음주 가물을 혐오해요. 네, 근데 그때 꽝맨님, 전달님, 그 다음에 시둥이랑 그때 합방했을 때 이거 막 노래 살짝씩 부르시더라고요. 남자가 요청하는 것과 여자가 요청하는 거는 다르고 기분 나쁜 거지 그거는. 아, 그럼 여자가 요청하면 한다. 이제 안 해. 이제는 안 해. 이제는 이제 끝. 나는 원래 음주 가물을 싫어해요. 안 돼.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안 돼. 라이브로 듣고 보고 싶었는데. 라이브? 안 돼. 나 그럼 진짜 술을 마셔야 노래를 부르지 진짜 안 돼. 응? 근데 알레르기가 거의 있던데 난 술을 못 마셔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영원히 못 보는 걸로. 안 돼. 나의 또 박사의 이미지가 있는데 내 격이 떨어질까봐 내가. 있었나요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갖고 네. 나 이미지 관리 해야 돼 요즘. 내가 노래를 개판으로 부름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될 명성을 내가 생각하면은 안 돼. 그쵸. 안 돼. 그러면 또 우리 그 반중 유튜버들과 연대하기가 힘들어져. 응? 다시는 내가 얼굴을 안 볼 수도 있어. 그럼 대의를 위해서. 그럼요. 네, 묻어두는 걸로.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탈북민 거기 집회를 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반중 그 친미 콘서트를 하지만 안 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2주씩 해서 이번에 우리가 실내에서 하면서 지금 세운 계획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3번을 빠지는 거잖아.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탈북민 오늘 보고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반중 친미하는 집회에
차라리 그냥 1인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혼자 가갖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격렬하긴 좀 뭐 하고 어떻게 네. 응원도 하고 또 이제 소개도 소개도 거기서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반중 친미하는 집회들을 찾아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예.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그래서 제가 그 탈북민들 반중 친미하는 그 집회에 가서 제가 방송도 하고 하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반중 친미한 사람들을 찾아서 단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소개시켜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랑 같이 연대나 공조 가능해지고 하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갖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제 비용적인 것도 절감을 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내려면은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런 방법도 굉장히 효과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네. 예. 그래서 뭐 사실 맨날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사실 예전에 박사님 공격할 때 반중 무슨 뭐 반중이 뭐 김정민 네 거냐 이러면 또 박사님이 아니 반중 집회 제발 하라고 하라니까. 반중 제발 하라고 해도 안 했던 애들인데 예. 이제 박사님이 직접 나서서 그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소개도 해드리고 같이 뭐 피켓도 같이 들어드리고 그렇게 소개하면 이 세력이 지금 흩어져 있는 세력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로 이제 뭉쳐서 구심점이 돼서 뭉쳐지면 네 저는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마스크 팩맨은 그 평택에 가고 하더라고요. 아, 네 라이브 하시더라고요. 예, 평택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꼭 저뿐만이 아니라 예, 같이 하는 그 반중 유튜버들이 이렇게 그런 다른 지방이 됐던 서울의 다른 지역이 됐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전파를 하게 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미래의 동지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가 반중 친미 집회를 막 키운다고 막 이렇게 막 해버리게 되면은 저쪽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는 거다. 네. 예. 꼭 우리 집회를 최고로 만들고 우리 집회가 무조건 중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공생이라는 목적으로 간다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건 합칠 수 있어요. 어차피 제가 뭐 그런 다른 그 집회에 가서 응원한다고 해서 뭐 저희 계좌 걸어놓고서 뭐 우리한테 돈 쏘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쪽에다 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남이 집회 가서 자기 후원 계좌 걸지 않고 그 집회 가서 그 집회 후원 계좌를 알려주면서 그쪽에다 이렇게 하라고. 지금 여기 방송에 나오네. 꿀승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꿀승원의 후원 계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 아니야. 읽으면 안 돼? 아니 뭐 괜히 민망해가지고. 굉장히 쪽팔려. 예, 우리 꿀승원 이 사람이 그 녹화 방송에 대한 영상을 보면은 되게 말도 잘하고 용감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수줍음도 많이 타고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아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회도 보고 막 연설도 하고 이러니까 네. 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다가가는 그런 성격이라고 뭐 당연히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낯을 되게 많이 가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누가 막 이렇게 어떤 분이 막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뭐 사탕 같은 거 주시고 하면 저기 너무 부끄럽다. 아, 그 사탕 먹으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조심해야 돼. 저번에 반중 집회 혼자 한 거 있죠? 네. 그 청와대 앞에서. 그때 팬이라고서 음료수 줬거든요? 나 안 먹었어. 네. 내 보디가들이 먹고 뻗었어. 아, 진짜요? 아니,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뻗어. 거기에 뭐 이상한 게 타 있었어. 아,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아이 저놈이 똥개가. 어? 아, 방금 욕하시려고. 아유, 개소리가 들려갖고 지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먹고서 막 거시기 똥이 막 녹색으로 나고 막 그러고. 아, 진짜요? 예, 고생했다 그랬어요. 무슨 병명이 있던데? 그래서 뭔가 그 죽는 독은 아니지만 좀 몸을 고생하게 아프게. 되는. 예. 예, 나는 안 먹었는데 그 먹고서 다 뻗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아, 이거 제가 약간 포장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려 했는데 갑자기 사탕 먹으면 안 되고 테러가 일어나는 걸로. 안 돼. 네.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음료수 주고 빵도 주는데요. 그거 다 버립니다. 왜냐?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그래요. 이번에도 이거 사건 벌써 터졌잖아. 네. 막 가서 박사님 팬이에요 막 주고 뭐 사진 찍어 해놓고서 먹으니까 으악 하는 거야.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니까 정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시면요 저쪽 계좌로 후원하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어차피 주는 음식 다 버려요. 한 개도 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 낭비하지 마세요.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100개의 선물 중에 하나만 독이 타 있어도 그쵸. 우리는 위험하죠. 그거를 먹고 날아가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 집회장이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절대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안 먹습니다. 아, 네.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 저 다 먹었거든요. 약 같은 것도 안 먹어요. 아. 뭐 박사님 뭐 염색하세요 하고 주고 하는데 다 안 해요.
그렇죠. 대머리가 될 수가 있죠. 저를 물먹이기 위해서. 아니, 모르는 거거든. 이게 어떤 약인지도 몰라.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박사님 목 아프시죠? 이런 약 드세요. 안 먹어요. 네. 하나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 주지 마세요. 네. 아, 제가 되게 순진했네요. 네, 안 돼, 안 돼.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는 어차피 저 계좌를 걸어 놓기 때문에 입출금이 명확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저쪽에서 우리를 조사해도 우리가 떳떳하고 깨끗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해야지, 다른 이렇게 좀 음성적인 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1시간 50분 정도 했죠, 방송? 네. 40분.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게릴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꿀성원 님도 또 뭐, 이번에 끝나고도 하여튼 계속 매주 이렇게 반중 유튜버들을 부르니까, 네. 또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나오셔갖고, 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거를 가지고 또 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때는 제가 요거 아까 전에 기획대중 랩한 거 네. 이제 다른 걸 주제로 하나 지금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MR랑 비트는 다 있어요. 네. 다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박사님과 같이 노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려다가 녹음! 노래 같이 녹음은 아니고 그냥 이제 라이브로. 라이브로? 네. 아니, 라이브는 안 되지. 네. 그래서 하려다가 녹음. 네. 녹음까지는 생각해보죠. 아, 그래요? 녹음. 아, 네. 내가 뒤에서 푹 이런 해줄 수 있어. 그건 제가 참고해 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네. 다음 주 일요일 날은 또 다른 반중 유튜버와 함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도 반중 친미 꼭 하도록 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You already know what it is. 가슴은 시즌 is on. 정치 안 해요.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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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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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신이네 아마 영원히 진리 없네 라도 애들 삶의 힘이 되었네 어떤 애들은 선상 운운하면서 언제나 개대중 자서전을 성경 마냥을 퍼대지 Resurrection of Jesus Fuck you 고작 다시 태어나기 반 3더 곱해 1대중 3예수 생일 6개 휴민튼 다 죽고 안보 옷 벗었네 햇볕 정책 이미 단물 빠진 뒤지 가발려진 비밀 더 말해줄게 히히 뽀발로 쪽게 창문 열어봐 밖에 돌아다니는 남자 새끼들 중에 일반인이 몇이나 될까 다 개대중 작품이라고 하면 김홍골도 놀라 천하제 일본발대회 호구 남을 골라 주최 측인 여성분은 종현도 좋아 안산 시흥 포천 화성 안산 고제 아산 김포 오산 평택 양주 광주 성동 송파까지 잠식했지 장기 맛집 한국 겠지 못 믿겠음 98년 국적법을 책임 박사킬 물고기 개대중 윤대중 제갈대중 마오대중 개중국에 다 대중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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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 김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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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 김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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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 김대